이재용의 뉴 삼성 5년 만에 인사제도 손본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정기 임원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제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규모 사장단 인사가 없었던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가석방 뒤 내놓은 첫 인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자,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기업 벤치마킹 등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부서장 등 임직원 의견을 들은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CL4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20년에서 25년 정도 된 삼성의 CL4라는 직급에 해당되는 이 인력들이 적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MZ세대들의 불만이 상당히 가득합니다.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정보, 즉 정보를 다루고 게시하고 개인의 생각을 나열할 수 있는 SNS 활동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관료주의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 대기업들에게 약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나한테 뭔가 압박감이 든다고 하면 바로 SNS에 올리면서 회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동한다. 이것처럼 삼성은 뭐 크게 제가 뉴스에서 못 봤었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 그냥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태원 회장한테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신입사부터 해가지고 현대차랑 마찬가지예요. MZ세대에서 그 성과금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그게 터져 나오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무직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죠. 그게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사회가 그 정도로 지금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늘 사고의 유연함, 그거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 좋은 것만 투자하면은 뭐 돈 벌겠지, 이게 아니에요. 즉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투자 있죠. 지역 사이클 투자, 지역 갈아타기 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 침체된 장의 입주 물량을 보고 입주 물량 감소하는 시기가 2년 뒤 있으면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지금이 제일 바닥이고 암흑기고 그리고 빛이 깜깜한, 빛이 없는 깜깜한 새벽, 가장 어두운 동트기 직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또 견디면요, 상승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화의 그 정도에 대한 정도의 그 유연함을 갖자라는 게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오세훈 김원동 SH공사 사장 임명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출신의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을 시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의회가 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의견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께서는 1981년부터 20년간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2000년부터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등을 주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등 반가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재건축 반대한 김원동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동의서 제출했다고 해요. 본인이 잠실주공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자, 잠실주공 5단지 92년에 2억 9천에 취득을 했고 현재 실거래가 30억에 달한다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반대 소신이 여전하고 정책 시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서울시 하루 전 SH공사 5대 혁신 방안 발표 사전에 몰랐다. SH 콜센터 직원 직접 채용과 본사 중랑구 이전 문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게 약간 좀 우리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그동안 노후 아파트는 고쳤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재건축 동의서는 제출한 것이 이게 소신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소신은 똑같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나라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강남 좌파가 뭔지 아세요? 강남 좌파. 네. 본인은 자본주의 혜택을 철저하게 누리고, 네. 근데 나는 이미 누렸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의 공유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은요, 절대 내놓지 않죠. 그럴 거면 자기 재산 국가에 환원해야죠. 근데 자기 자식들은요, 네, 그렇게 미국을 욕하고 광우병 파동 때 촛불 들고 나가고, 네, 세월호 터졌을 때 노란 리본 그렇게 가슴팍에 달면서 가방에 노란 리본 달고 차에 노란 리본 달고, 그 단원고 학생들, 안산에 사는 그 수많은, 네,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남 좌파라는 겁니다. 본인들은요, 네, 그렇게 미국을 혐오한다고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네,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죠. 미국으로 보낸다고요. 왜? 미국의 신문물을 알아야지, 네, 자기 자식도, 네, 강남에서 계속 생활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득권을 만들 게 아닙니까? 그렇게 기득권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분들이 자녀들 교육으로는 미국에서 1년에, 네, 수십만 달러를 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롱레인지, 자, 님께서 좌파들 도쿄에 집 사요. 자, 우리 그 언니 있죠? 네, 어떤 언니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도쿄에도 집이 있어요. 도쿄에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불신하는 겁니다. 네. 그 모 노란 색깔 정당이 있어요. 거기 수장도 마찬가지로요. 재벌이에요. 여러분, 재벌입니다. 네. 아니, 재벌이 노동자, 친노동자 편을 서가지고 외친다? 웃기지 않으세요? 네. 웃기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요,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아니, 완전 내로남불의 극치가, 네. 극치가, 네.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말에 우리 민노총 형님들께서 상경을 하십니다. 네, 상경을 하십니다. 가셔가지고 또 외치겠죠. 코로나, 이미 그들에게는요, 예전부터 코로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내 거다. 내 거다. 현재 정권 내가 일으킨 거다. 네, 이런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야당에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떨어지셨지만 홍 후보께서는 그 지지 세력을 그나마 많이 받았던 이유, 그러니까 이전에 여당에는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당에서 한번 경선이나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득권을 철폐하자, 진짜 기득권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경선 과정에 떨어졌고, 이제는 뭐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되시면서 내년에 정말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네, 대통령이 법을 고치면서 자기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정작 법을 고치면서 할 수는 없겠죠. 시행령 정도만 뜯어 고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는 겁니다. 늘 부동산 규제를 외치는 분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비싼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구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입 물가 고공행진, 인플레가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수입 물가 지수가 130.4,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석탄, 석유 제품, 1차 금속 제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유가도 완전 폭등을 하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유가는, 네,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는 또
목표치가 2% 넘긴다고, 소비자 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원래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르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요, 경제의 선행 지표입니다. 네, 부동산이 올라가면 물가가 다 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네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마네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일본처럼 한국 부동산은 거품처럼 몰락할 겁니다. 항상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땡이에요, 땡. 왜 땡이냐? 자, 일본이 무너지는 건요,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부터 기초적인 지식부터 아셔야지, 네, 본인이 부동산 또 한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이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네님께서 서울 빼고 수도권 아파트 1억 시대 분명히 옵니다. 1억 시대요? 평당가 1억 시대, 그거는 오죠. 네, 그거는 오는데 전체 매매가 1억 시대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네님께서 또 아시아는 알아주는 게 일본이죠. 경제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갑니다. 그런가요? 일본은 조선업이 몰락했는데 대한민국은 조선업이 세계 초강국이죠. 네. 그리고 일본요, 반도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이요, 초격차로 반도체 시장을 세계에서 리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네님,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님인가요? 부회장님의 저서인 초격차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걸 읽으시면요, 한국의 저력이 이 정도구나, 이거를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상한 말도 하셨네요. 아니, 건물 시멘트가 분명히 부식되고 약화되는데 시대가 갈수록 연수가 갈수록 집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 말이 안 돼요. 본인 상식에는 말이 안 되는데 제 상식에는 상당히 말이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 말이 왜 그러냐? 자, 본인 말대로 시멘트는요, 부식이 돼요. 네, 부식이 되는데 건물에는요, 시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의 가치는요, 감가되면서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입지라는 게 부여가 된다는 거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주위의 아파트의 인프라는요, 강해지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옆에 있거나 학군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죠. 그게 본인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건요, 그냥 아파트를 건물이라는 그 껍데기로만 물리적으로 감가되는, 풍화라고 하죠. 풍화. 바람이 불면은 바위마저 씻겨 내려간다. 그것만 생각하시니까 본인은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도 벤츠도 가격이 올려야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네, 그거야말로 자동차는요, 감가입니다. 감가. 그게 감가예요. 그래서 자동차랑 부동산이 다른 이유를 제가 기본적인 상식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는요, 동산이에요. 동산. 아시겠습니까? 동산이라고요. 움직일 동자에 재산할 때 그 산자고요. 부동산은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에요. 자, 차이가 뭐죠? 부동성이라는 그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자동차는요, 네,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자, 자동차는요, 신용 불량자도 어디선가 쩐을 땡겨와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신용 불량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신용 불량자가 러시앤캐시에서 쩐을 땡겨와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가격 오르면 신불자 탈출이에요. 그런 거를 알아두셔야죠. 오늘 제가 조금 요분이 약간 관종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 약간 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제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마치고요.